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특수교육학을 시험에 밖에 가르치는 최한솔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 보는 것처럼 2023학년도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그리고 중등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2023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유특과 초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볼 내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등 내용이 좀 볼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에 나왔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먼저 유치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내용을 보니 이 내용들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 안녕하세요, 선우 어머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선우의 발달이 걱정돼요. 그러시군요. 선우는 석 달 전 선별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진단평가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우를 지켜봤는데 선우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것 같아요. 말도 느리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고 선우에게 필요한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특수교육 지원센터 의뢰해서 진단평가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별 검사를 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지 않아서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 하지 않았다. 근데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진단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선우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잖아요. 이 등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안 되더라도, 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 때문에 교육의 어려움이 있으면 특수교육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선우를 진단평가하고 선우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디귿 특수교육 진단평가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협회나 센터 같은 경우 이런 내용 없습니다. 알다시피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심의와 결정은 어디서 한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선우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우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우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 관련된 내용이죠. 자, 선생님 선우가 발달지체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우 어머니님이 선우의 전반적인 양육과 교육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다음 달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발달지체 유아 학부모 대상 영수가 있는데 선우 어머니께서 안내해야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를 본다고 하면 늘 물어봤던 선별검사의 오류를 물어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위음과 위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뭐다? 위음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기억. 석 달 전 선별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기교육의 실패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필요한 교육적 준비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늘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같은 경우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니은과 디귿은 틀렸죠. 니은이 틀린 이유는 특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꼭 장애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수교육 진단평가위원회가 아니라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을 본다고 하면 관련 서비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족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 또한 늘 시험 문제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2번 문제를 볼 텐데 2번 문제에서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정보를 본다고 하면 서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 가능하다고 하고 일상적인 말을 이해하고 간단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우에 관련된 직접 관찰을 한 ABC 관찰 요약을 본다고 하면 교사가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B 소리내어 울고 C 교사가 서우를 타이르고 안아준다고 되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얘가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문제행동 동기평가청도 MAS를 하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이 문제행동 동기평가청도 같은 경우는 중특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유특에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초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음에는 관련된 4가지 기능을 물어보겠죠.
지금 ABC 관찰 유학과 그리고 문제행동 동기평가 척도 결과를 본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얘 지금 관심 끌기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가설을 만들 수가 있죠.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이름과 그리고 선행 사건 그리고 문제행동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능 분석 결과 변인들 간 기능적 관계가 입증됐다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단일 대상 연구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건 1, 조건 2, 이거 AB 설계 혹은 반전 설계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반전 설계를 통해서 뭐 했다고? 기능적 관계를 입증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문제 1번 가설 설정의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기획에 들어갈 가설을 쓰라고 했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 이름 그리고 선행 사건, 그리고 문제행동의 기능, 그리고 문제행동으로 뭘 할 수 있다? 가설을 만들 수가 있구나. 가설은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서우의 소리 내용 울기 기능 분석 그래프를 보고 1. 기능 분석을 위해 사용한 연구 설계 방법을 쓰고 2. 조건 2는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반전 설계라고 했고, 조건 1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기초선 부분이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소리 내용 울기 행동 빈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 뭐 했다고? 교사의 관심을 보여주니까 이 울기 행동이 줄어들고, 다시 교사의 관심을 안 보여주니까 울고, 이런 걸 통해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AB 설계 혹은 반전 설계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서울을 위한 행동 지원 계획 수립 시 중재 과정 중 서우의 소리 내어 울기 행동이 나타날 때 적용해야 하는 행동 지원 방법 명칭을 쓰고 2. 서우에게 지도할 교체 기술 예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관심 끌기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중재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거를 1, 2, 3, 4수준으로 얘기하는데 1수준 같은 경우는 차별 강화, 2수준 같은 경우는 소거, 그리고 3수준 같은 경우는, 그리고 4수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벌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뭘 배웠죠? 기본적으로 특정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덜 위협적인 걸 하도록 배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차별 강화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차별 강화 중에서 딱 교사의 관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재가 있죠. 그게 뭐다? 비유관 강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덜 혐오적인 중재를 써야 된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재가 있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비유관 강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행동 기능이 교사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한 대체 교수를 하나 쓰시면 2번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는 것보다는 손드는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더라.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트 내용이고요. 이 전체 내용 다 유튜브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건 뭐다? 3번. 이 3번 같은 경우는 정서 행동으로도 접근할 수 있죠. 자, 3번을 보시면 어머니와 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브랜편 분해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에 외체계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뭘 기억해야 된다? 브랜편 분해너의 생태학적 체계 같은 경우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자, 이 중에서 미시체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가장 근접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외체계는 사회적 환경을 얘기하고, 거시체계 같은 경우는 문화적 환경을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시간체계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마다 나타나는 역사적, 사회적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애 빨리 태어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데 애를 할머니가 본다. 그래서 할머니와 트러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직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라면 그런 거 해줘야 되잖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가 내는 거, 그리고 그
양육과 관련된 이런 것들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외책에 해당하는 게 뭐다? 어머니의 직장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더라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미시, 중간, 외, 거시, 시간체계와 관련된 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가는 유아 특수교사가 자폐성장의 유아 지수를 위해 작성한 지원 계획이며 나와 다는 교사가 제작한 그림책이다 라고 하면서 지수 특성을 보면 그림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룡을 좋아해서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고 얼굴 표정을 보고 기본적인 소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원 계획은 상황 이야기의 그림책과 마음 읽기 그림책을 제작해서 지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교사가 제작한 그림책을 매일 지수가 등한 직후와 놀이 시간 직전에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들을 높이기 위해 지수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공룡 스티커 5개 주어보아 공룡 딱지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에 보시면 친구도 공룡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도 마찬가지로 마음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의 1, 기획에서 교사가 적용한 중재 방법의 장점을 집중 시행과 비교해서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지금 기획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거 보고 문제 보면 집중 시행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행의 3책에 나와 있는 연습 방법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습 방법에는 집중 시행, 그리고 간격 시행, 그리고 분산 시행이 있고 이 집중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따르면 습득 때 사용하고 간격 같은 경우에는 숙달 때 사용하고 분산 같은 경우는 유지 일반화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획 내용을 본다고 하면 매일 목표 행동을 하루 일과에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지 누가 보더라도 기획은 분산 시행입니다. 분산 시행과 집중 시행을 비교했을 때 분산 시행 장점이 뭐다? 유지 일반화가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유지 일반화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니에는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수 중 무엇을 쓰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전해에 뭐가 나왔다? 토큰 강화 체계 구성 요소를 물어봤잖아요. 목표 행동 쓰는 거. 그래서 뭐가 나온다?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니은이 뭐다? 공룡 딱지. 즉 공룡 스티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이 되고 그리고 공룡 딱지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교환 강화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나의 상황 이야기에서 디귿을 지수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 되도록 쓰고 자, 친구도 공룡을 가지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해서 얘 혼자 독차지한다고 했죠. 놀이 시간에는 교실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요. 나는 공룡을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처럼 공룡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만 공룡을 가지고 놀면 친구들은 디귿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조망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슬퍼한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자, 그리고 이 리을의 문장용을 쓰라고 하죠. 자, 리을. 나는 공룡을 바구니에 두어 친구들도 가지고 놀 수 있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잖아. 혼자 독차지하는 거. 독차지하는 거 하지 말라고 리을을 알려준 거죠. 누구한테? 자폐성장의 학생에게. 이걸 뭐라고 한다? 지시물이나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유특 그리고 뭐 유아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내용에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통합학급 교사들이 준우에 관한 나눈 대화 내용 일부이다. 자, 선생님, 준우가 두세년 근위양증인데 신체활동 때 고려할 점에 관해 사회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세년 근위양증에 조만간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해야 될 건 영유아기 특징 2가지, 뭐 가성비대, 가워사인, 플러스 뭐 트렌드 보행 이 정도까지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내 준우가 걷기 능력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근력 약화도 지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근력보다는 근지구력에 포커스를 뒀지만 요즘에는 둘 다 포커싱을 두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근력 운동은 무게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네, 하지만 너무 무거운 것을 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대가 나타나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성비대는 근육을 지방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근육보다는 지방이 더 많아. 근데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더 못 쓰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나마 애도 쓸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상식선이겠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꼭 해야겠어요. 준우가 비만이 심해질수록 움직이기 더 힘들어하는데 고정형 자전거를 타게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준우가 타다가 힘들어서 피로하다고 하더라도 몇 분 더 타도록 지도할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할 때 더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부하 운동입니다. 이 최대 부하 운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네, 근력 운동에 더 필요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근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지근력도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최대 하 부하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적당하게 쉬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하도록 한다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준우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도 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고정형 자전거 주변에 물리적 환경을 수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면 되겠죠. 뭐 매트리스를 깐다거나 아니면 뭐 그 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량. 준우의 용병 처리를 시도할 때 엉덩이를 보니 일부 피부가 빨간색이었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보아도 원래 피부색으로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욕창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준우 아버지께서도 준우가 집에서 의자에 좋은 자세로 앉아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걱정하셨어요. 교실에서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기는 하지만 한 번 앉으면 잘 일어나고 하잖아요. 보통 좋은 자세라도 혈액순환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저런 욕창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B, 의자 위에 특수 쿠션을 올려놓고 준우가 앉아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네, 이 특수 쿠션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세는 바꿔줘야 돼요. 물론 1시간에 바꿀 거 2시간에 바꿀 수 있고 2시간에 바꿀 거 3시간에 바꿀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바꿔줘야 된다. 자, 그리고 보조기를 사용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일과 중에도 수시로 시옷을 해야 해요. 그리고 피부를 관찰하고 점검해서 피부의 청결, 습기, 온도, 상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조치해야 돼요.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용변 처리, 비만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욕창 있을 때 해야 될 내용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청결, 두 번째 영양 섭취. 그러면 시옷에 들어갈 내용은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 기역, 리을 중 잘못된 내용 2가지 찾아라 라고 돼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디귿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몇 번 더 타도록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2번 미음에 해당하는 일을 쓰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매트리스 까는 거. 그리고 3번 A상을 고려해서 B에 사용할 때 기대되는 효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쿠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더라도 훨씬 덜 이러한 욕창이 생기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시옷에 들어갈 교사 지원 내용,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시로 자세를 바꿔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거 어디야?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 내용이 처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는 작은 운동회를 위한 특수학교 교사들의 사전 협의 일부이고 나는 자폐성 장애 유아 진선을 위한 파워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번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2번에 1번과 3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니은에 들어갈 교수적 수정예를 쓰라고 하죠. 근데 어느 측면? 자료 측면에서. 자, 이제 작은 운동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구 코스에서는 아이들이 발로 미니골대 안에 공을 넣도록 해요. 지수는 달의 힘이 부족해서 워커를 등했으니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발로 미니골대 안에 공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골대를 크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워커를 사용해서라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골대도 바꿔주고 공도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료 측면이라고 하면 큰 골대로 바꿔준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나에서 홍 교사가 로봇 그림을 사용한 이유를 파워카드 정리에 근거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카드 같은 경우
자폐 학생의 특별한 관심 영역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꼭 해야 될 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파워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파워카드에서는 학생이 좋아하는 특별한 관심 영역을 이용하죠. 이 특별한 관심 영역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다? 흥미와 동기가 떨어지는 자폐 학생들의 활동 차별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봇을 사용하면 동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카드와 관련해서는 방면삼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워카드와 관련된 정의, 그리고 장점, 그리고 간단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파워카드와 관련된 개념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파워카드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고? 로봇 그림을 사용한 파워카드 전략으로 강당에 올 때마다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하다. 강당에 올 때마다 지도한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학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일단 2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에 비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해당하는 문장을 쓰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된 무기력은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즉, 난 또 넘어질 거야. 즉,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포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학습된 무기력의 예시다. 자, 그리고 3번. 나의 니은 미음 중 잘못된 내용 2가지 찾고 발을 고치라고 하죠. 자, 선생님 놀이 참여도가 낮은 유아를 위해 강화 방법을 적용해 봐요. 그러면 좋겠어요. 먼저 강화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정적 강화는 행동 결과라 원하는 것을 주어 그 행동이 증가되거나 유지되는 것을 말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적 강화. 강화는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늘리는 방법인데 뭔가를 줬을 때 늘어나는 것을 정적 강화를 하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 뭔가가 통해서 행동이 늘어났는데 부적 강화는 그 뭔가가 뺏는 것 또는 제거됨으로써 행동을 증가하는 걸 말하잖아요. 자, 부적 강화는 행동 결과로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되어 행동이 감소되는 걸 말하는데 이 감소된다는 표현은 벌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리을,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폼한 상태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결핍 상태야 돼야 이것 때문에 내가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폼한 상태면 강화제가 별로 효과가 없다더라. 그리고 미음,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강화제를 재평가하면 됩니다. 왜? 방금 얘기했던 폼한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이 강화제와 관련된 강화제 표집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8번 내용입니다. 자,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스와 ASC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다는 병성일치원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인교사, 유치원에서 내 친구는 그림으로 마련하는 주제로 경수가 사용하는 팩스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준 이후로 친구들도 경수가 그림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차 놀이를 즐기는 경수는 기차 그림 카드를 교사에게 제시해서 기차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환 의미를 이해했어요. 눈에 띄는 건 교환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경수가 기차 그림 카드를 찾아와 멀리 있는 제게 건네주어 기차와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2단계는 자발적 교환 단계. 3단계에서는 좋아하는 2개의 기차 중 경수가 더 원하는 기차의 그림 카드를 교사에게 건네주어 그 기차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네, 식별 단계. 그리고 4단계, 요즘은 원하는 것을 문장으로 노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만들기 단계. 자, 그림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셔서 이제 경수는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더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식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민서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ASC 기계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해요. 디귿, 친구가 민서를 부르면 평균 인형을 가리키면서도 민서도 평균 인형을 보고 ASC 기계에서 평균을 찾아서 눌러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얘고 같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 관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대화, 의사소통의 시작이죠. 자,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을 A식 기기를 추천받았을 때 민서가 A식 기기를 사용하면 아예 말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사용을 반대했죠. 알다시피 A식 기기를 사용하면 자발적 시도가 늘기 때문에 말과 언어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A식 기계는 연령이나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민서가 친구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억할 건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사소통 가능성을 향상을 둬요. 뭘 사용하면? AC는. 자, 그리고 민서에게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일관성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다. 다음, 동호에게 좋아하는 자동차를 보여주면 동호는 주세요라는 의미로 양손을 내미는 동작을 하였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몸짓이죠. 그리고 이해라는 음성을 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최근 교사가 들려주는 주세요라는 소리의 입모양을 동호가 모방하며 강화하고 양손을 내미는 행동만 할 때는 강하지 않다니 점점 주세요, 주라는 한 음절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차별강을 통해 동호가 점차 주세요라는 이 음절로 거쳐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하려고 해요. 알다시피 목표 행동을 점진적인 차별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건 행동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어를 발음하게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1. 기획에 지도 목표를 쓰라고 하죠. 2단계 경수가 기차 그린카드를 찾아와 멀리 있는 제게 건네주고 기차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자발적 교환 개념을 익히기 위한 거다. 2. 3단계 그림 식별하기에서 니은보다 먼저 지도할 내용. 자, 좋아하는 두 개의 기차 중 더 원하는 거 건네주는 건데 이거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안 좋아하는 거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쉽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림과 좋아하지 않는 그림을 제시하는 게 먼저 주도할 내용이다. 그리고 2. 디귿에 나타난 의사소통 행동이 무엇인지 쓰고 디귿, 친구가 민서를 부르면 평균 이능을 가리키며 민서도 평균 이능을 보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의 집중과 관련돼 있고 공동주의 집중에서 뭐다? 가리킨 거 보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완 대치 의사소통 참여 모델의 기회 장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여 모델에서 두 번째 내용이 접근 장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장벽 그리고 접근 장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 장벽 같은 경우에는 정책 그리고 기술 그리고 실제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기회 장벽의 구체적인 예라고 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리얼 내용을 보면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의 생각 때문에 AS를 사용 못할 뻔했잖아. 이건 뭐라고? 그 사람의 태도와 관련된 태조장법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 A의 행동지원 방법이 뭔지 쓰라고 했고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차별 강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별 강화하는 행동 형성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유치원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원 B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3번 내용이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이 있지만 이것 또한 유아 교육학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3. 나와 다의 근거에서 1. 니은에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고 니은이 필요한 내용을 뭔지 쓰라고 하죠. 자,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원감 선생님과 제가 현우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찰 결과에 차이가 있어요. 행동 관찰 시에는 관찰해야 될 행동의 명칭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니은을 해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똑같은 걸 관찰하려고 했는데 차이가 있다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관찰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겠지. 이 조작적 정의를 왜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지금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행동을 관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안 헷갈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 관련된 내용 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더 기억할 건 조작적 정의 정의, 그 조작적 정의를 왜 하는 이유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들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것도 유아교육화로 볼 수 있지만 정서행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의 1. 디귿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2. 디귿과 관련해서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놀이 시간에 민지가 병원 놀이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민지 어머니도 민지가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주사가 무섭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불안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네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요? 디귿. 친구들이 주사기 놀잇감을 가지고 병원 놀이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낮은 자극 수준부터 점차 높은 자극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단계를 만들고 자극 단계 순서대로 점차 노출시켜 민지가 불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행동 장애에 관련해서는 이거 불안장애 중재 방법 중에서 체계적 둔갑법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상상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체계적 둔갑법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실제 상황 둔갑법을 봐도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스스로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이완 훈련을 먼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완 훈련을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공수법이라든지 체계적 둔갑법 혹은 실제 상황 둔갑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더라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체계적 둔갑법, 실제 상황 둔갑법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계적 둔갑법으로 답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내용이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학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 교육학으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는 3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B에 근거해서 다의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지우의 행동 각각 쓰라고 하는데 B. 네, 맞아요. 지우가 이제 곧 초등학교 진학도 하게 될 테니 입학전 적응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교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자기교수와 관련해서 다의 니은과 디귿이 나와 있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교수는 4단계, 5단계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니은과 디귿 1단계와 2단계 관련된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뭐 해야 되는데 교사가 한 거 지켜봐야 되겠지. 2단계는 어떻게 하는데 교사가 하는 행동을 교사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박 교사의 행동을 관찰한다. 박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박 교사가 수행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학으로 다 풀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특수교육학 내용도 있어요.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가의 1, A에 제시된 유아 미술평가 방법 명칭을 쓰고 이거 원래 유아교육학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평가 방법의 장점을 디귿과 관련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A 내용. 저는 1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아들의 작품을 모아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림 뒷면에 날짜와 함께 유아가 한 말이나 제 의견을 적어두었더니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범의 장점을 디귿과 관련해서 쓰라고 하는데 1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아들 작품을 모아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 누적된 결과물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학생 스스로 예전 거와 지금 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장애아 진단및 평가책에 본다고 하면 이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 경과에 따른 학습의 진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될 수 있냐면 동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자기 예전 거와 지금 거 비교하면 본인도 잘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번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애 내용으로 풀 수가 있지만 유아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 가에 비해서 가외자극 촉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하죠. 가외자극 촉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구의 한 가지로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극에 변화시키거나 자극에 뭔가를 더해서 확실히 반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자, B 내용에 보시면 뭐가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갔죠. 학생에게 여기 놓아라는 의미에서, 여기 놓아라는 의미에서 야외 테이블 위에 붙어 있는 접시 스티커, 이 접시 스티커가 원래 없는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별 자극에 추가적으로 자극을 준 거 접시 스티커, 가외 자극 촉구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에서 신체적 촉구의 용암법을 위해 강교사가 설명한 지도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 포인트는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촉구는 당연히 용암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체적 촉구를 딱 지정해놓고 이걸 용암을 하는 방법은 점진적 안내, 단계적 안내 또는 점진적 안내 감소, 단계적 안내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 오늘 물놀이 하고 나서 양말을 갈아 신었잖아요. 그래서 예지가 양말 벗기는 잘했는데 양말 신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처음에는 예지의 손을 힘주어 잡고 양말 신기를 지도해주세요. 그러다가 예지가 혼자서 양말 신기를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손에 힘을 빼면서 손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도움을 줄여주세요. 다음으로는 예지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접촉으로 지도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예지 몸에서 손을 떼고 예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예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예지의 양말 신기를 지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그림자법이죠. 이 그림자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적 안내, 단계적 안내 감소, 그리고 점진적 안내, 점진적 안내 감소라는 내용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림자법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또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7번 문제. 7번 문제 1번과 2번은 유아교육학이고요. 우리는 3번을 볼 텐데 3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가에 니은에 적용할 때 집단 구성 시 고려사항을 쓰고, 이 나의 근거에서 니은의 단점을 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행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한 반을 반으로 나누는데 이 반으로 나눈 집단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 수준은 비슷해야 돼. 그리고 한 집단 내에는 능력에 달하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 표현 늘 들어가잖아. 뭐 집단 내 이질, 집단 간 동질 이런 표현들. 그런 내용에서 집단 구성시 고려사항으로 뭐 써야 된다고? 동일한 크기의 두 집단으로 구성하고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인 집단을 보이도록 한다. 이 표현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특정한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나 시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 단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내용을 읽어본다고 하면 박교사와 김교사 반 친구들의 수준차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처음에는 우리 팀 유아들이 3, 4회 정도 비닐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여러 색공을 한꺼번에 굴리는 새로운 놀이를 하더라고요. 놀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팀 유아에게 비닐을 깐 경사면과 비닐을 깔지 않는 경사면 중 어느 쪽에서 굴린 공이 먼저 내려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 유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함께 미끄럼틀 공놀이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노래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동일한 성취가 힘들다는 게 평행교수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였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유아교육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아 내용 같은 경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